네, 성공투자 오후 증시 랭킹쇼 종목 탑10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OMC 회의를 보내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키우면서 성장주, 대형주 중심으로 단기 박스권 돌파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면서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 오후장입니다. 오늘의 종목을 중심으로 시장 랠리를 더 이어갈 수 있을지 진단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분들입니다. 류민수 유한타증권부장, 김성훈 MHB 인베스트 이사, 류용민 캐스터 자리에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랭킹쇼 종목 탑10 바로 오늘의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0위부터 8위까지 공개해보죠. 랭킹쇼 종목 탑10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0위 열어보겠습니다. 네, 10위는 퀄리타스 반도체입니다. 내년 삼성전자가 출시할 갤럭시 S24 시리즈에 온디바이스 AI가 탑재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최근 삼성전자가 고대역폭 메모리를 잇는 차세대 메모리 기술 CXL의 개발과 양산의 속도를 내고 있죠. 시장 선점을 위해 관련 제품의 상표를 잇따라내고 메모리 초격차를 더 확대한다는 전략을 보이면서 관련주로 부각되는 기업들의 주가가 오늘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퀄리타스 반도체는 장중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10위는 퀄리타스 반도체입니다. 이어서 태용입니다. 9위는 태용이 이름을 올렸는데요. 풍력 발전이나 원자력 발전, 플랜트 산업, 조선 등에 필요한 핵심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전체 매출의 40%를 풍력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풍력 업황의 호황 속 오늘 관련주들의 주가도 들썩였는데 올해 글로벌 풍력 발전 연간 설치량이 역대 최대를 갱신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내년 국내 해상 풍력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할 것이란 기대감도 커지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전날 미국 신재생 에너지주들의 주가 상승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태용이 9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어서 8위 보겠습니다. 네, 8위는 리튬이온 배터리 재활용 전문 업체 성일 하이텍입니다. 전기차 보급 확대와 함께 폐배터리 시장 성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동사는 소프트웨어 선두기업 에머슨과 협력해 리튬이온 배터리 재활용 시설 자동화에 나섰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 상승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성일 하이텍이 8위에 랭크했습니다. 네, 10위는 최근 반도체주 가운데 상당히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 CXL 관련주 가운데 퀄리타스 반도체입니다. 오늘도 오전장만 해도 20% 넘게 상승을 하다가 상승폭을 줄인 모습인데요. 이와 다르게 네오셈이라든지 오킨스 전자는 여전히 강한 상승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CXL 관련주로서 퀄리타스 반도체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류민수 부장님? 예,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이제 여러 코너에서 이제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를 한 3주째 말씀드려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 지난주 월요일에 좀 말씀을 드려봤는데 원래 온디바이스 AI가 인터커넥트 IP 라이센싱 회사죠. 그래서 카메라나 모뎀, 가속기 등의 어떤 칩과 연상용 칩인 AP, 그다음에 SoC 등 고소로 연결하는 IP 회사입니다. 그래서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로도 이제 연관이 돼 있다라고 해서 지난주에 아니 요번 주에 이제 초부터 이제 상승을 했었고 어제는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가 이제 온디바이스 AI 대장주지 않습니까? 근데 온디바이스 이제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에 약간의 이제 조정 내지는 이제 눌림을 주는 상황에서도 이제 동사가 치고 나가는 모습. 그러니까 또 다른 어떤 CXL이라는 기술이 이제 최근에 다시 한번 부각되면서 새롭게 부각되는 거죠. 그래서 이 관련주로도 이제 연관됐다라고 생각을 시장에서 지금 가치를 부각받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지금 최근에 이제 반도체 섹터 내에서도 소 섹터들에 대한 어떤 이슈나 트리거로서 인해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관관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여러 가지로 볼 때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좀 급등한 모습을 보였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제 이중으로 이제 주가 상승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일단은 5일선 위에서의 어떤 매매는 가능한데 일단은 여기서 이제 대량의 어떤 자금을 투하해서 동사를 매수한다든가 이런 것보다는 일단은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제 5일선 추세 매매를 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일단은 향후 제주 반도체라든지 네오셈, 오늘 같은 경우 또 네오셈이 어떻게 움직이냐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키스전자가 상한가에 안착한 상황이긴 하지만 오키스전자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어떤 이 소섹터를 캐리하는 입장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오셈이 오늘 종가에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동사 같은 어떤 관련주들도 같이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대응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퀄리타스 반도체는 온디바이스 AI주로 움직이다가 CXL이라는 모멘텀까지 붙으면서 전일 강한 흐름 이후에 오늘 좀
좀 약하게 좀 상승폭을 축소하긴 했습니다만 추세를 유지한지 여부를 보고 특히나 온디바이스 AI 제주 반도체 그리고 CXL의 대장인 네오셉의 흐름을 좀 예의주시하면서 같이 좀 대응 전략을 세워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9위 태웅입니다. 김성훈 이사께서도 여러 번 또 말씀해 주셨던 종목인데 고금리 이제 피해주들의 반격이 시작될 수 있을지 그 안에서 태웅을 강조하셨으니까 이제 조금 더 탄력 받아갈 수 있다라고 보세요. 네, 뭐 바닥은 이제 확실히 잡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시간의 문제였었죠. 이제 간밤 이제 FOMC에서 연준의 피봇을 확인한 나스닥 시장이 제일 먼저 강하게 싸준 섹터가 두 개가 있는데 바로 신재생 섹터와 바이오 섹터였습니다. 결국 두 개 섹터 금리 인상의 대표적인 피해 섹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오늘 현대에너지솔루션이 정말 거의 1년 동안 흘러내리다가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미 이틀 전이었죠. CS 윈드가 거래가 터지면서 올라갔었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CS 베어링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 풍력 관련된 신재생 섹터들의 경우에는 이제는 바닥을 잡았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이제 그동안 이제 주가 하락이 됐던 이유가 고금리로 인한 어떤 프로젝트의 수익성 문제도 있었지만 또 하나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혹시나 당선이 된다라면은 그동안 이번 바이든 정부에서 밀었던 정책들이 좀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런 노이즈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들 관과하고 있는 사실 중에 하나가 트럼프 대통령, 즉 공화당 대통령 당시에도 오히려 더 이 신재생 섹터 쪽으로 지원했었던 보조금 규모가 정말 상당히 컸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노이즈는 오히려 당선을 위한 반대를 위한 반대였던 전략일 뿐이지 실제 이것이 당선이 된다라고 해서 기존의 정책들을 다 뒤집어 엎는다라는 어떤 그런 논리들은 너무나 앞서 나간 논리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국 신재생 섹터들의 경우에는 프로젝트들이 조금 지연된 것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CS 그룹주들의 경우에는 4분기 실적이 조금 1분기로 이연이 되는 부분들은 확인이 되고는 있습니다만 캔슬이 아니라 이연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겠고요. 결국 금리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주가에 선 반영이 되었고 지금부터는 바닥을 딛고 조금씩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바닥을 잡고 서서히 올라가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 주주 가운데 풍력주 태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8위 성일 하이텍에 대해서 또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 수매 속에 또 사거래일 만에 반등에 나서는 모습인데 사실 이 국내 대표적 폐배터리 재활용 업체인데 오늘은 좀 그래도 한 8%대 강한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대응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류민수 부장님? 한참 또 폐배터리로 또 이제 많이 시세를 냈던 맞아요. 종목이죠. 예. 우리나라 대표적인 리사이클 전문 기업이죠. 그러니까 전공정, 후공정 다 하고 있는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전공정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블랙 파우더를 이제 수거하는 과정이고 후공정 같은 경우는 블랙 파우더에서 이제 리튬이나 뭐 니켈 이런 금속 광물들을 이제 채취하는 과정인데 둘 다 하고 있는 해외도 공장 갖고 있는 아주 정평에 나 있는 기업이죠. 기술력도 뛰어나다고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기간 조정을 받았고 최근에 횡보 이후에 오늘 단기 급등이 나오는 흐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그 전일인가요? 그 정부가 이제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중에 하나가 2차 전지가 있었는데 내년부터 28년까지 2차 전지 사업 전 분야에 38조 원 이상의 정책 금융을 지원할 방침으로 좀 알려져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배터리의 재제조, 재사용, 재활용 시장을 조성하는 등 관련 생태계를 어떤 체계적으로 육성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런 부분으로 조금 오늘 좀 급등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폐배터리 쪽은 계속적으로 어떤 정부나 이런 쪽에서 어떤 제도적인 어떤 개선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떤 반등이라든지 상승의 어떤 촉매제 역할을 할 거는 같은데 일단은 전체적으로 이제 이 동사 역시도 실적이 3분기는 실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뭐 EV 관련해서 뭐 수요라든지 피 감소 이런 부분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실적에 대한 부분은 올해는 그닥 좋지는 않았다. 하지만 내년도에 어떤 중장기 성장 방향은 뚜렷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 리바운딩에 대한 염두는 어느 정도 고려는 해보지만 일단 중장기 포석으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더 중장기 관점에서 성장성을 바라보자 이 성일 하이텍 말씀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7위와 6위에 또 어떤 종목이 있는지 또 살펴보겠습니다. 네, 다음 7위 보겠습니다. 7위는 제이오입니다.
플랜트 엔지니어링 카본 나노튜브 파우더 생산업체로 2차 전지 차세대 소재에 강한 기업인데요. 지난 3분기 안산 제1공장에서 신규 설비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생산량이 큰 폭으로 증가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바도 있습니다. 여팡 반등과 함께 매출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돼 중장기적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되고 있는데요. 7위에 이름 올렸습니다. 이어서 6위 보겠습니다. 6위는 아모레퍼시픽입니다. 국내에서의 수익성 개선과 북미 지역에서의 성장 모멘텀이 기대되는 가운데 1분기 중국 손익이 개선되면 본격적인 주가 모멘텀이 기대된다는 분석이 있었는데요. 오늘 인공지능 기반의 피부 진단 시스템인 닥터 아모레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도 밝혔죠. 6위는 아모레퍼시픽입니다. 7위와 6위 살펴봤습니다. 네, 7위 제이오에 대해서 진단 들어보겠습니다. 차세대 2차 전지 핵심 소재 강자다. 긍정적인 분석도 많고 3분기 실적도 좋았습니다. 지금 CNT 도전대 모멘텀으로 인해서 최근에 꾸준한 흐름이 나오고 있기는 한데 오늘도 8%나 급등을 보이고 있어요. 뭔가 다른 2차 전지주와 같이 움직이기보다 좀 개별적으로 움직인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계속해서 차별화된 움직임을 기대해봐도 되는 걸까요? 네, 어쨌든 뭐 다른 2차 전지랑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는 와중에 조금 더 좀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나 실적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좀 다른 2차 전지 종목들이 실적이 좀 깨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와중에 그래도 제이오 같은 경우에는 3분기까지 누적 실적이 매출액이 829억, 영업이익이 100억으로 작년 실적을 넘어서는 상당히 좋은 실적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이 조금 더 탄력적인 주가 움직임을 보여주는 가장 큰 이유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CNT 부분의 매출이 전년 대비 무려 167%나 급증을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플랜트 엔지니어링 부분 역시도 매출이 전년 대비 56% 증가를 하면서 실적 성장에 기여를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회사 측에서는 양극재용 CNT 증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말까지 안산 쪽인데요. 이 공장이 추가적으로 완공을 할 예정입니다. 물론 이게 증설을 한다라고 해서 전부 다 매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현재 2차 전지 업황이 아직까지 뭐 탄력적으로 돌아서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뭐 증설에 대한 부분들이 전부 다 매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일본 그리고 국내 신규 고객사를 점점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도 뭐 실적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올해보다는 내년이 좀 더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퍼밸류에이션은 50배 수준으로 다른 양극재 업체들과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뭐 비싸다면 비싸다고 싸다면 싸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2차 전지 소재주들의 밸류에이션 평가 극과 극입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지금 뭐 2차 전지 소재주들의 주가 바닥이라고 저는 역시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업황 자체가 4분기에서 1분기가 바닥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일단 업황의 바닥을 찍고 돌아서게 된다면은 제이오처럼 이렇게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의 주가 탄력성은 다른 2차 전지 종목들보다는 조금 더 강하게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에 포인트를 맞춰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업황 바닥을 찍고 더욱 올해보다 내년이 더 기대되는 이 제이오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6위 아모레퍼시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별 이슈가 있었고요. 증권사 긍정적인 리포트도 나왔습니다. 내년 고성장 기대감과 함께 이 자회사 코스알엑스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한 상황인데 아모레퍼시픽 계속 좀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민수 부장님? 뭐 지금 이 시점에서 뭐 기대를 하는 게 맞는 거겠죠. 맞는 거고 뭐 오늘 같은 경우는 뭐 AI 기반 피부 진단 시스템 닥터 아모레를 개발했다라는 걸 발표했는데 이게 보니까 이제 임상 전문가, 피부 임상 전문가겠죠. 뭐 평가를 딥러닝에 만든 인공지능 기반 진단 시스템. 그래서 뭐 주름, 색소, 모공, 반점 이런 어떤 피부 고민을 사진만으로 이제 바로 진단할 수 있다라는 건데 모르겠으면 제가 이제 잘은 모르겠지만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AI 기술에 대한 어떤 일부분의 어떤 접목으로 좀 보이기 때문에 아주 혁신적으로 동사만이 갖고 있는 뭐 고유한 뭐 기술력이다 이렇게는 뭐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 아무튼 뭐 이런 부분, 그러니까 AI 기술이 이런 부분이 더 접목되고 확대되고 있다는 부분, 이게 이제 의미심장한 부분인 것 같고요. 동사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제 지금 여러 군데로 지금 다방면으로 지금 확보를 이제 개척을 밖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제 중국 의존도에 탈피하고 미국이라든지 뭐 일본이라든지 이쪽으로 이제 가고 있는 기업은 맞는데 여전히 저는 일단은 가장 큰 거는 일단 중국 모멘텀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뭐 국내 수익성 개선되고 있고 뭐 여전히 뭐 북미 성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유지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뭐 앵커님 말씀하신 코스알엑스에 대한 기대감이 좀 큰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매출 목표 같은 경우 올해 이쪽이 이제 4,700억이었는데 내년에는 뭐 6천억, 27년에는 1조 원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이제
회사는 이제 예측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뭐 제품 포트폴리오라든가 플랫폼 진출이라든가 이런 게 항상 긍정적으로 보이는 부분은 맞습니다. 맞긴 맞는데 단기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일단은 4분기 역시 3분기와 비슷한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은 내년에 어떤 중국이 계속 경기 부양을 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중국이만 상저하고의 어떤 방향성이 된다면 이쪽에 대한 어떤 모멘텀 방향이 충분하게 반영이 돼서 어느 순간에 좀 오를 것 같은데 일단 단기적인 흐름은 일단은 좀 약간은 지지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아무래도 보시피 기대감이 있긴 하나 그 기대감 또 과하게 갖기에는 조금 더 확인은 필요하다라는 의견 주셨고 오늘 같은 경우는 한국콜마가 또 6%대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고 그 외의 종목들 일부 뭐 CNC 인터넷이라든지 최근 들어서는 뭐 코스메카 코리아 추세가 괜찮은 종목들이 있긴 합니다만 최근에 중소형 화장품들이 다 제각각의 좀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예전에는 뭐 실적 좋다라고 해서 다 같이 움직였다가 최근에는 다 좀 차별화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제는 조금 더 종목도 선별해서 봐야 될까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약간의 이제 브랜드 회사들은 이제 그러니까 큰 브랜드 회사들은 이제 경기에 상당히 민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경기에 대한 상황을 좀 보시고 중소형 브랜드, 인디 브랜드, 특히나 이제 중국 이해에서 이제 성장하는 기업들, 예를 들면 일본이나 미국에 성장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다.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어떤 경기하고 무관하게 CMO나 이런 ODM, OEM 업체들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실적에 대한 베이스가 저는 충분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중심으로 보시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요번에 FOMC 결과가 나온 이후로 저는 일단 초점을 결국 성장주에 맞춰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섹터에 대한 어떤 편향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비중 자체는 일단 성장주에 맞추시고 이쪽에 대한 부분은 일단은 만약에 성장주가 어떤 조정을 줄 때 이쪽 주가 좀 발현이 되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 큰 틀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 퍼시픽을 필두로 한 화장품주들 그러니까 성장 섹터 대비 화장품주에 대한 매력도는 다소 낮지만 그 안에서도 OEM, ODM 그러면 한국콜마, 코스맥스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유효하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뭐 괜찮게 실적 네. 계속적으로 유효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예. 네, 화장품주에 대한 전반적인 시각까지 들어봤습니다. 10위부터 6위까지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 시장을 붙잡았던 빅 이벤트 두 가지 다 소화하면서 현재 코스피 코스닥 1%대 상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죠. 특별한 변수는 끝까지 없길 바라면서 어떤 종목들이 특징적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올여름 주춤했던 전기차 판매가 9월 이후 회복세로 전환됐습니다. 11월부터는 실적 또한 늘어나고 있는데요. 2차전지 소재 관련주 수급주체 컴백으로 인해서 오늘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그중 포스코 퓨처엠은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양봉을 이끌면서 현재 6%의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 투심이 개선되면서 호실적 기대주들 리포트에 따른 주가 퍼포먼스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중 하피 제조업체인 백사는 운동화 매출 회복이 이뤄지면서 4분기 안정적인 실적을 보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3거래일 만에 반등한 가운데 현재에도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애플이 내년 상반기 드디어 비전 프로를 출시합니다. 이런 가운데 삼성도 하반기에 XR 기기를 내놓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메타 퀘스트에 FPCB를 공급하면서 관련주로 잘 알려져 있는 뉴프렉스가 이 PCB 관련 모멘텀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가장 두드러진 상승폭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12% 급등하면서 5,71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반도체 투톱을 필두로 중소형주들도 훈풍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온디바이스 AI 이슈에 급등세를 연출했던 제주 반도체는 오늘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도가 나오는 가운데 그래도 저점 대비 낙폭 줄이면서 현재 6.7%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전반적으로 반등의 힘을 가져가고 있긴 한데 그렇다고 탄력도가 다 강하냐라고 했을 때는 또 살짝 갸우뚱해지는 시장입니다. 조금 더 종목으로 압축해서 오늘장 종목 이제 상위 순위권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부터 3위까지 보고 오시죠. 네, 이어서 5위 확인하겠습니다. 루닛이 5위에 랭크했습니다. 오늘 유방암 특화 인공지능 플랫폼 볼파라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전 세계 의료 AI 시장의 독보적인 지위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 볼파라는 본사가 뉴질랜드에 있지만 매출의 96.5%가 미국에서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미국 시장 진출에 교두보를 마련하는 한편 이번 인수를 통해 확보한 1억 장 이상의 규모의 서양인 유방 촬영 영상 정보로 AI를 고도화시킬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루닛이 5위에 랭크했습니다. 이어서 4위 열어보겠습니다. HLB가 4위에 이름 올렸습니다. 공매도 잔고가 줄어드는 등 쇼커버링 징후가 나타나는 가운데 신약 허가 기대감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과대 낙폭 평가 속 저가 매수세도 유입되고 있는데 코스피 이전 상장 기대감까지 작용하면서 오늘장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이어서 3위 보겠습니다. 네, 3위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인데요.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 등 정부 정책 기대감 속 로봇주들의 상승 랠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주춤하는 듯 했지만 상승세는 지속되고 있는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지난 11일 미 푸드테크 기업의 협동 로봇 102대를 공급하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지분 취득 속 관련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3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5위는 의료 AI 관련주 루닛입니다. 오늘 개별 이슈가 있었죠. 이 AI 기업 인수하면서 강한 상승세 나왔습니다. 의료 AI 관련주들 조정 이후에 사실 이 뷰노가 조금 더 좋은 흐름 이어가긴 했었는데 이 루닛 앞으로 좀 상승세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김성훈 이사님? 네, 참 어렵습니다. 일단은 루닛을 커버하는 증권사가 12개 정도 되는데요. 목표가를 제시하는 곳은 일단 2곳밖에 없고요. 그중에서 제일 높은 목표가를 제시한 곳은 20만 원, 그리고 나머지는 14만 원 제시하고 나머지 10곳은 뚜렷한 목표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게 바이오랑 좀 비슷하다 보니까 실적이 아닌 성장성을 가지고서 미루어 짐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가장 큰 단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또 올해 10배 이상 올랐기 때문에 현재 주가에서 증권사에서 목표가를 좀 구체적으로 추정하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가 또 하나 나왔었죠. 유방암 업체, 미국의 유방암 특화된 AI 플랫폼인 볼파라를 인수를 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저 이것을 보면서 이게 참 좀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그동안 이제 서양권 유방암 환자 영상 이미지 1억 장이랑 미국 쪽 사업권을 갖다가 거의 2,500억을 주고서 이것을 산 것인데,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동안 누닉 같은 경우는 동양권 데이터만 가지고서 거의 2조가 넘는 시가총액을 유지를 했었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그러면 그동안 되게 상당히 많은 리스크를 짊어지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것은 진짜 좀 높아진 어떤 프리미엄 밸류에이션을 갖다가 정당하기 위한 인수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번에 인수를 통해서 지금의 밸류에이션이 더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높아져 있는 밸류에이션을 정당하기 위해서 미국의 이 업체를 인수를 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회사는 분명히 제 갈 길을 잘 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어떤 주식 투자의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좀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일단은 회사의 어떤 방향성 자체가 가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것이 무조건적으로 주가의 상승을 뜻하지는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게 되면 올해 10배 이상 오른 AI 그리고 로봇 일부 종목들의 경우에는 좀 쉬어가는 흐름들이 좀 내년까지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주가 측면에서는 여기서 밀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좀 쉬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성장 섹터다라고 해서 다 같이 오른다라기보다는 한번 시세가 난 섹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쉼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염두에 두고 다른 섹터로에 좀 관심 더 유하다라는 의견, 루닛을 대표적으로 해서 진단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이제 제약 바이오주들이 조금 더 크게 가져갈 수 있을까요? 추억의 바이오주입니다. 사실 어마무시한 변동성을 보였던 바이오주다 보니 저는 4위의 HLB에 대해서 사실 좀 선입견이 있는데 어제는 또 순위에 신라젠이 올라오기도 했었거든요. 과연 HLB 최근의 급등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슈는 뭐 많기는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이제 그런 말씀드렸죠. 이제 바이오를 여러분들 이제 치부하시면 물론 이제 뭐 스타일이 다 다르시겠지만 개인적으로 이제 바이오 쪽을 제약 바이오 쪽을 치부하시면 안 되는 영역으로 이제 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째 뭐 일단은 FOMC가 생각보다 저는 잘 된 것 같아요. 잘 마무리가 된 것 같기 때문에 내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뭐 일단 3회지만 일단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이제 성큼 다가온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기존에 이제 금리 인상기에 고통받았던 섹터 중에 하나고 상당히 낙폭과대가 심했고 지금도 역시 낙폭과대가 대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 어떤 순환매 차원이라도 충분히 제약바이오 섹터가 움직일 가능성 상당히 크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바이오 업체 중에서 뭐 신약 허가나 임상 모멘텀이 있는 것들, 그 다음에 학회 일정과 관련된 움직임도 분명히 이번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동사 같은 경우는 일단 21일 날 이제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승인 여부, 이제 승인 뭐 그쪽으로 이제 가겠죠. 간다는 부분.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이제 만약에 바로 150에 편입이 안 되면 공매도 세력들이 어떤 스탠스 취할지 상당히 좀 궁금해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최근에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미리 이제 공매도 쇼커본이 들어온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만약에 코스피 200이 편입이 안 되면 텀이 있지만은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일단은 5월에 이제 FDA 이제 간암 1차 치료제인 리보세날비에 대해서 MDA 이제 신약 허가 신청이죠. 요거 이제 신청했는데 법적으로 10월 안에 결론 내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5월 중순경, 즉 이전에는 결론이 나야 되는데 일단은 최근에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보면 본심사 진입 등 여러 가지 지금 허가 절차 진행이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고 있고 순항 중이라는, 그렇기 때문에 NDA 신청의 허가, 그러니까 이 부분은 만약에 이렇게 되면 항암 치료제는 거의 1등 최고 아니면 먼저 최초로 지금 허가를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약 허가가 상당히 기초가 주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 4월경에 아마 저는 이제 결론이 날 것 같다. 그렇다면은 제가 볼 때는 내년 봄 전에는 움직이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HLB 같은 경우도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전반적으로 지금 셀트리온 형제들이 지금 뭐랄까 지금 합병 이슈로 26일인가 7일 날 합병 이슈로 계속적으로 좀 순조롭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런 전반적으로 이쪽이 이제 중심을 잘 잡아주고 제약바이오가 또 한번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낙폭과대 이 제약 바이오주들 눈여겨볼 필요 있고 또 그 가운데 HLB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의견 주셨습니다. 이어서 3위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해서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 로봇주들 가운데 워낙 두산 로보틱스 강한 상승 움직이면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조금씩 움직이는 모습 보였는데 오늘 외국인과 기관 순매수 눈에 띕니다. 추가 상승 좀 어디까지 기대해 보면 좋을까요, 김 이사님? 네, 거의 뭐 비슷한 의견을 반복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이제 삼성 측에 올 초에 3월에 인수가 된 발표가 되고 나서 10배가 올랐죠. 역시나 좀 쉬어갈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삼성이 인수되고 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렇다 할 어떤 구체적인 비전과 방향성을 보여주는 것이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놓고 보더라도 17만 원과 20만 원 사이에서 매물이 9월 그리고 11월 달에 2번 정도 크게 쌓여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뚫고 올라가는 것도 그렇게 쉽지는 않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무엇보다 로봇주의 대장이 좀 바뀌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바로 LIG 넥스원이죠. 현재 시가총액 놓고 보면은 LIG 넥스원이 2조 8천억이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3조 4천억, 두산 로보틱스가 무려 5조 5천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는 5조 5천억인데요. 협동 로봇 시장 세계 시장 점유율 4위입니다. 1위도 아니고 2위도 아니고 4위인데 현재 매출 규모만 놓고 보더라도 2027년에서 2028년 실적을 끌어와야지만 현재 시가총액이 정당화되고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결국 지금 두산 로보틱스의 시가총액을 유지시켜주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 지수 편입에 대한 기대감밖에 없거든요. 결국 지수 편입에 대한 어떤 패시브 자금이 계속 들어올 수밖에 없다. 그것이 현재 두산 로보틱스와 에코프로 OT의 시가총액 유지시켜주는 어떤 근본적인 어떤 이유다라고 놓고 본다라면은 굳이 여기에 여러분들의 소중한 돈을 갖다가 들어가서 길게 가져갈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주를 내가 진짜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번에 회사의 체질이 완전히 바뀐 LIG 넥스원이 오히려 퍼 11배에서 12배짜리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었죠. 그런 종목들이 바로 이제 새로운 어떤 성장 동력을 얻으면서 재평가되고 하고 있는 현재 초기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로봇주의 대장은 LIG 넥스원을 보신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한 번 시세를 냈던 로봇 섹터 내에서도 거기에서 이제 기대감을 가져가기보다는 새롭게 로봇이라는 모멘텀이 붙은 LIG 넥스원을 오히려 지켜보자 관점을 또 짚어주셨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간 또 실시간 유튜브에서 시청자분들 어떤 대화 나누고 계신지 그 분위기도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황금봉황님께서 오늘은 대형주가 가는 날이라고 해주셨는데요. 네, 뭐 FMC 회의 잘 보내고 나서 오늘은 현선물 시장 외국인의 수급과 함께 SK하이닉스가 시총 2위를 달아나면서 대장주들의 흐름을 잘 끌어주고 있고 오늘 뭐 네이버, 카카오 성장 섹터의 이제 대표주다 보니 역시나 외국인의 매수가 강하게 유입되면서 상승세 지수의 흐름을 같이 끌어주고 있습니다. 다만 와이키키님께서 다우는 사상 최고, 나스닥은 전고점 돌파인데 우리나라는 점점점 하셨어요. 네, 지금 미국 시장 대비 우리 시장의 반등에 대한 폭이 다소 아쉽다라는 의견을 주시는데요. 원달러 환율이 FOMC 회의 보내고 나서 급락하면서 오늘 1,300원 밑으로 내려가고 외국인의 수급도 긍정적이고요. 오늘 반면에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가다 보니 상대적으로 개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1조 원이 넘는 순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코스피 이런 가운데 지금 2,520선을 뚫고 2,540선까지 올라서기는 했는데 조금 더 박스권 돌파에 대한 힘을 키워갈 수 있을지 또 금리 인하의 수혜주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물어보시는데 잠시 후에 더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자, 그런데 2차 전지들은 좀 들쑥날쑥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LNF, 포스코 퓨처엠은 급등이 나오고 있는 반면에 에코프로가 2시에 들어서 지금 급락하는 움직임과 함께 변동성을 키우면서 지금은 그나마 조금 낙폭을 줄여나가긴 합니다만 장중 4%까지 급격하게 하락을 키우면서 좀 수급에 대한 이슈로 변동성을 키우는 부분은 다소 좀 불안은 합니다. 하지만 에코프로를 제외하고는 기타 다른 2차 전지들은 그래도 오늘 견조한 움직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 속에 네, 많은 분들이 우리도 미국 시장처럼 다시금 더 잘 갈 수 있을지 시장 박스권 상단에 대한 돌파가 유효한지 김성우 이사님 또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주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궁금해하시거든요. 네,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하반기 들어서 주가가 오르지 못했었던 섹터를 여러분들이 떠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2차 전지 섹터가 있겠고요. 그리고 신재생 섹터, 풍력, 태양광, 그리고 수소 같은 종목들이 역시나 대표적인 섹터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 금리 정점기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바이오 섹터 내에서 활발한 라이센스 아웃과 M&A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여러 가지 라이센스 아웃과 그리고 M&A가 글로벌리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간밤 FOMC에서 파월 의장의 어떤 FOMC, 피봇이 여러분들도 보셨다시피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바이오 섹터에 대한 관심도 여러분들이 이제는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우리나라 2차 전지 바이오 섹터들이 주가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역시나 대주주 요건 때문이겠죠. 제 주변에도 어떤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제 강성 주주들이 많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팔아야 되는데 이거 지금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 30억이든 50억이든 이거를 빨리 발표해 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발표가 나오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조금만 올라갈 때마다 물량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거의 12월 내내 바이오 섹터들의 경우에는 올라가기는커녕 계속 갇혀 있거나 오히려 밀리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데 여러분 특징 중에 하나가 연기금이 계속 일부 주요 바이오 종목들을 계속 사 모으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연기금은 12월이 아니라 내년을 벌써부터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결국 바이오 섹터가 우리나라 바이오 섹터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3년 주기로 대시세가 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 금리가 피크아웃을 보여주고 있고 3년 주기로 우리나라 바이오 섹터가 대시세가 난다. 이 두 가지가 겹쳐지는 한 해가 바로 내년 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시세를 아직까지 못 내고 있습니다만 내년이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2차 전지의 경우에도 업황의 바닥이 4분기에서 1분기로 이연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만 일단 주가는 오늘 LNF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잘 바닥을 잡아주고 맞아요. 있죠. 그래서 뭐 에코프로 같은 경우 장중에 약간 좀 흔들림이 있습니다만 역시나 이거는 이유가 뻔합니다. 대주주 요건을 피하기 위한 물량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2차 전지도 그렇고 바이오도 그렇고 신재생 섹터도 경우도 역시나 올 하반기 내내 쉬어갔기 때문에 내년 초에는 상당히 우리가 기대를 해볼 섹터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금리 인하 수혜주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셨는데 또 에코프로에 대한 변동성까지 시청자분들에 대한 의견 같이 또 풀어봤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종목 2위와 1위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이 차지했을까요? 바로 공개합니다. 이어서 2위 보겠습니다. 네, 2위는 네카오입니다. 금리 흐름에 민감한 성장주들이 미국의 기준금리 동결에 투심이 되살아나면서 네이버와 카카오를 필두로 오늘 성장주들 대부분이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내년 연준이 세 차례의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와 카카오가 2위를 차지했습니다. 마지막 1위 열어보겠습니다. 1위는 SK하이닉스입니다.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5%대 강세로 마감하고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분위기도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오늘 삼성전자와 함께 나란히 장중 신고가를 경신하고 LG에너지솔루션을 제치고 시총 2위를 탈환 100조 원의 시총도 돌파하기도 했는데요. 1위는 SK하이닉스가 차지했습니다. 네, 1위는 단연 SK하이닉스였고요. 오늘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에 대한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뭐 성장 섹터의 대표주다 보니 오늘 힘이 좋은데 과연 단기 투심에 의한 반등으로 봐야 될지 조금 더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순위가 높습니다. 유민수 부장님. 예, 아무래도 이제 어제 이제 점도표상 보면 이제 3번을 하겠죠. 금리 인하에 예, 대해서. 금리 인하를. 왜냐하면은 0.75% 이제 내리는 거기 때문에 0.5%를 한 번에 내리고 뭐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동결 뭐 인하, 동결 뭐 인하 이런 식의 어떤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갈 텐데 그렇다면 이제 어찌 됐든 이제 금리 인상은 이제 더 이상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고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내년도에 대한 기대감은 이제 충분하게 우리가 느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오늘 네이버, 카카오가 그런 식으로 좀 발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금리 상승기에 어떤 멀티플 하락, 그러니까 성장주는 멀티플 하락을 야기시킬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고 가장 또 피해를 입었던 두 회사라고 좀 볼 수도 있는 건데 사실 근데 이 네카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볼게요.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그런데 사실 밸류 자체는 소위 이제 피어 해외 기업, 예를 들면 알파벳 같은 게 19배거든요. 메타 18배, 네이버 23배, 카카오 43배입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 자체로만 진다면은 그렇게 저평가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근데 우리나라 이제 플랫폼 업체들이 높은 밸류를 부여받을 수 있었던 거는 여러 가지 사업을 다양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2~3배 비쌌던 거고, 그런 부분은 내년도에도 어느 정도 부여받을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올해 두 기업 모두 성장률 하락했고 이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극복하기 AR 투자도 많이 했고, 영업이익률 역시 그래서 하락 추세, 왜냐하면 투자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근데 내년에는 이런 부분이 이제 예를 들면 AR 투자가 둔화될 거고 비용도 효율화로 이제 갈 겁니다, 회사들이. 그리고 이제 데이터 센터 완공 등으로 여러 가지로 이제 마진율 개선이 이제 될 것이다, 내년도에. 그래서 영업이익률 향상이 상당히 좀 기대되는 내년이기 때문에 그런 거 좀 맞물려 있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올해 나름대로 어려웠던 상황에서도 뭐 네이버 같은 경우 실적 잘 냈어요. 그래서 24년도에도 좀 충분히 그런 부분을 기대할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이버 같은 경우 또 성장의 포텐셜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리셀이라든지 리세일 이런 것들로 지금 찾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국내 웹툰 IP 기반 영상 콘텐츠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이 이제 수익과 굿즈 판매 이런 부분으로 좀 계속 연결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장성과 수익성이 내년도에 어느 정도 담보되는 부분도 이 오늘 상승의 기저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최근에 좀 산 부분도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내년도에
광고 시장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기대되고 이렇기 때문에 영업이익률 30% 이상에 대한 부분이 담보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하고 카카오는 근데 아무래도 이제 네이버 쪽에 이제 더 점수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여러 가지 뭐 이유상, 형편상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네이버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성우 이사님도 카카오는 사실 말씀해주신 대로 여러 가지 좀 노이즈가 있었던 종목이다 보니 카카오 대비 이제 네이버에 대한 관심이 높다라고는 하지만 사실 주가 흐름 보면 카카오가 꽤 많이 올라왔거든요. 여기도 바닥을 잡고 그래도 좀 내년에 대한 기대 유효하다라고 보세요? 글쎄요, 뭐 일단 워낙에 많이 떨어졌고요.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도 뭐 돈을 못 버는 기업이 아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주가의 상승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기업을 이제 볼 때 솔직히 미래의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보여야지만 우리가 좀 길게 가져가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카카오를 볼 때 우리가 좀 빅테크랑 어쩔 수 없이 비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이버는 그래도 이것저것 좀 시도를 하면서 인공지능도 하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는 내부 기반 단속을 하기에도 너무 정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카카오가 지금 뭐 인공지능 그 여러 가지 지금 빅테크들은 한 발 앞서서 한 발이 아니죠. 거의 10발 앞서서 빠르게 앞서 나가고 있는 와중에 카카오는 그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투자의 측면에서 놓고 본다라면은 카카오가 어떤 투자의 메리트가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카카오 같은 경우는 가지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물론 이제 시장이 이제 바닥을 찍고 돌아섰기 때문에 주가도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얼추 올라오게 된다라면은 카카오보다는 다른 쪽으로 교체 매매를 좀 하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1위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또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도 52주 신고가 경신을 했죠. 특히 SK 하이닉스 코스피 시총 2위 탈환한 가운데 앞으로 상승세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김승훈 이사님? 네, 일단 SK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이제 4분기 흑자 전환을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1분기로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 4분기로 한 분기 정도 앞당겨졌고요. 시장 예상보다 조금 더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내년 1분기부터는 D램 가동률이 완전히 정상화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낸드가 아직까지는 관건이기는 한데요. 이 부분은 조금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특히나 이제 중국 휴대폰 제조사들이 공격적으로 그동안 비워놨었던 재고에 대한 부분들을 빠르게 채워나가고 있는 그 수요가 발생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 속도 역시도 조금 가팔라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HBM3에서 거의 좀 시장 선도 기업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삼성전자와 그의 여타 기업들이 빠르게 이 시장에 진입을 하고 있는 것이 좀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그런 어떤 해자를 놓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하이닉스의 어떤 HBM3에서의 시장 경쟁력은 적어도 내년까지는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근데 오늘 상승세를 보시게 되면 상당히 좀 강합니다. 근데 이것이 하이닉스의 순수한 펀더멘탈에 의한 베팅보다는 원화 강세에 의한 외국인들의 환율 베팅이 좀 더 절반 정도는 섞여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오늘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상승에는 이런 반도체 섹터에 대한 베팅도 있겠지만 그중에 절반 정도는 원화 강세에 대한 환율 베팅이 섞여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의 어떤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해서 엔비디아가 여전히 주도 섹터를 자리매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미는 없습니다만 전자와 하이닉스의 경우에도 형님의 어떤 역할을 내년 상반기까지는 빠르진 않지만은 그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류민수 부장님께서는 지금 삼성전자의 흐름은 사실 좀 아쉽긴 합니다만 그래도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대형주들이 간다면 그동안 굉장히 테마와 개별 종목 장세였잖아요. 예. 근데 이제 지수를 움직이는 종목들이 조금 더 힘을 내면 그럼 그동안 좀 올랐던 종목들에 대한 변동성도 염두에 둬야 되는 걸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방향성은 좀 잡아준 것 같아요. FOMC 결과로. 근데 이번 달까지는 아무래도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제주도 양도세 물량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급등도 쉽게 나오지만은 윗꼬리를 길게 다는 모습들도 많이 연출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후에 그러면은 이번 달에는 어떤 중소형주의 어떤 개별적인 그런 어떤 슈팅, 그 다음에 차익 매물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어떤 지수의 지금 부분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잡아주는 형국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내년도에 가봐야 알겠지만은 이런 어떤 대형주와 중소형주 같이 움직이는 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저는
뭐 시간 된다면 조금 더 얘기해도 될까요? 네. 예, 그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저도 이제 대형주 중에 SK하이닉스를 너무 좋다 탑픽으로 계속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온디바이스 AI가 내년에 어떤 식의 AI 스마트폰의 변혁이 내지는 어떤 단초, 희망의 단초를 제공할지에 대한 부분도 하나 갖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AMD의 MI300을 과연 누가 만들겠습니까? TSMC는 지금 애플 거 만들다가 지금 엔비디아 거 쇼티에 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삼성전자를 손을 잡을 수밖에 없어요. 수율만 만져진다면.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어느 순간에는 차라리 그래서 저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SK하이닉스 계속적으로 좀 추천 많이 드렸지만 삼성전자가 더 좋을 수도 있다. 주가 수익률 측면에서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둘 다 저는 공이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SK하이닉스까지 살펴봤습니다. 5위 루닛부터 1위까지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은 유민수 부장 김성훈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